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2살이 된 주부입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를 꺼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평생을 평범하게, 아니 평범하다고 믿으며 살아왔는데 환갑을 넘긴 나이에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힐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과 저는 35해를 함께 살았어요. 30대 중반에 만나 결혼했으니 젊은 나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직장인이었고 저는 평범한 주부로 살았어요. 아이는 하나 딸아이를 낳아 키웠고요. 지금은 그 딸아이도 결혼해서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남편 이름은 박진수. 키가 크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어요. 결혼 초기에는 그 과묵함이 때로는 답답하기도 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게 그의 성격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한 번도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고 술도 거의 마시지 않았으며 매달 월급을 고스란히 집에 가져다 주는 모범적인 남편이었어요. 우리 부부의 일상은 정말 평범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남편의 아침을 차려주고 남편은 출근 준비를 했어요. 저녁이면 함께 식사를 하고 주말에는 가끔 근처 공원을 산책하거나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특별히 낭만적이지도 그렇다고 불행하지도 않은 그저 평범한 부부였어요. 남편이 정년퇴직을 한 건 작년 봄이었습니다. 35년을 다닌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 저는 이제 남편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겠구나 생각했어요. 사실 기대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평생을 직장에서 보낸 남편이 갑자기 집에만 있게 되면 서로 불편할 수도 있다는 걱정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퇴직 후에도 여전히 규칙적이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근처 산에 등산을 갔고 오후에는 동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거나 컴퓨터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집에서 저와 함께 TV를 보면서 시간을 보냈고요. 생각보다 서로 불편하지 않았어요. 각자의 생활 리듬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점을 느낀 건 퇴직하고 석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남편이 핸드폰을 유난히 자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핸드폰에 별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퇴직하고 시간이 많아져서 그런가 보다 싶었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샤워를 하러 간 사이 거실 소파에 핸드폰을 두고 갔어요. 그때 문자 알림이 왔습니다. 화면에 미선이라는 이름이 떴어요. 오빠, 다음 주 약속 잊지 마세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멈칫했어요. 미선? 그게 누구지? 남편한테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다는 게 낯설었습니다. 남편은 친척도 많지 않고 친구도 별로 없는 사람이었어요. 회사 동료들과도 퇴근 후에는 거의 만나지 않았고요. 그런 남편에게 오빠라고 부르는 여자가 있다니.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렇다고 바로 추궁할 수는 없었어요. 혹시 제가 모르는 먼 친척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예전 직장 후배일 수도 있잖아요. 며칠 후 남편이 외출을 한다고 했어요. 동창 모임이 있어서 나갔다 올게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그래, 다녀와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에 동창 모임에 거의 나가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했어요. 남편이 외출한 후 저는 집안을 청소하다가 남편의 서재에 들어갔어요. 책상 서랍을 정리하는데 평소에 잘 쓰지 않는 맨 아래 서랍에서 작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낡고 오래된 수첩이었어요. 표지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고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남편의 물건을 함부로 보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요즘 남편의 이상한 행동들이 자꾸 신경 쓰여서 결국 그 수첩을 펼쳐봤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마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수첩에는 날짜와 함께 짧은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선이와 공원에서 만남, 미선이 생일 선물 준비, 미선이네 집 방문 같은 내용들이었어요. 날짜를 보니 최근 몇 개월 사이의 기록들이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더 뒤로 넘기니 사진이 한 장 끼워져 있었어요. 남편과 한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여자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화사한 옷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남편도 제가 본 적 없는 밝은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미선과 함께 2023년 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35년을 함께 산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니. 그것도 제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배신감, 분노, 슬픔,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남편이 곧 돌아올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수첩을 원래 있던 곳에 다시 넣어두고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하는 척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왔을 때 저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고 애썼어요. 어떻게 다녀왔어? 라고 물었고 남편은 응, 좋았어 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35년을 함께 산 이 사람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식사는 침묵 속에서 진행됐어요. 저는 밥을 삼키기가 힘들었고 남편은 평소처럼 묵묵히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남편은 거실로 가서 TV를 켰고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소리가 나지 않게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옆에서 코를 고는 남편을 보면서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당장 따지고 싶었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확인이 필요했어요. 혹시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등산을 간 사이 저는 다시 그 수첩을 꺼내봤어요. 이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수첩의 첫 페이지, 가장 오래된 날짜는 무려 10년 전이었습니다. 10년. 남편이 10년 동안 이 여자를 만나왔다는 얘기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10년이라니. 그 긴 세월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남편은 저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생활하면서도 다른 여자를 만나왔던 거예요. 그것도 10년이나. 수첩을 더 자세히 읽어보니 만남의 빈도가 점점 늘어난 게 보였어요. 처음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남편이 퇴직한 후로는 만남이 더 잦아졌어요. 그래서 남편이 매일 도서관에 간다고 했던 거구나. 실은 그 여자를 만나러 간 거였구나.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당장 남편과 이혼해야 하나? 아니면 일단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하나? 딸아이한테 이 사실을 알려야 하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남편을 몰래 지켜봤어요. 남편이 외출할 때마다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을 미행할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남편은 여전히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했어요. 아침에 등산을 가고 오후에는 외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왔죠.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행동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남편의 모든 말,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서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요즘 어디 다녀와? 라고. 남편은 응, 도서관이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어요. 도서관에서 뭐해? 남편은 책도 보고 컴퓨터도 하고라고 말했죠. 거짓말이었어요. 남편은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숨기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알아낼 것인가가 문제였습니다. 직접 남편을 추궁하자니 만약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거라면 부부관계에 금이 갈 것 같았고 그렇다고 계속 모른 척하고 살자니 매일이 고통이었어요. 고민 끝에 저는 딸아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국에 사는 딸 은지에게요. 하지만 막상 전화를 받은 딸의 목소리를 듣자 차마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은지야, 엄마야. 잘 지내니? 그저 안부만 물었습니다. 딸은 밝은 목소리로 엄마, 나 잘 지내. 아빠는? 하고 물었고 저는 응, 아빠도 잘 지내신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약한 사람이 됐을까? 젊었을 때는 그래도 성격이 강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겁이 많아진 것 같았어요.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평소처럼 등산을 간다고 나갔어요. 저는 남편이 나간 후 다시 서재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서랍뿐만 아니라 책장, 옷장까지 샅샅이 뒤져봤어요. 뭔가 더 있을 것 같았거든요. 책장 뒤쪽 오래된 책들 사이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두꺼운 갈색 봉투였어요. 열어보니 편지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손글씨로 쓴 편지들이었어요. 첫 번째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진수 오빠, 오늘 오빠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오빤 저에게 유일한 희망이에요. 오빠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다음에 또 만나요. 항상 고마워요. 미선 올림. 편지의 날짜는 10년 전이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면서도 다음 편지를 꺼냈어요. 오빠, 오늘 병원에 다녀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다 오빠 덕분이에요. 오빠가 옆에서 힘이 되어줘서 제가 이렇게 버틸 수 있었어요. 오빠는 제 구원자예요. 병원? 이 여자가 아팠던 건가? 저는 계속해서 편지들을 읽어나갔습니다. 편지는 수십 통이 넘었어요. 모두 미선이라는 여자가 남편에게 보낸 것들이었습니다. 편지를 읽으면 읽을수록 이야기의 윤곽이 드러났어요. 미선이라는 여자는 10년 전 큰 병을 앓았던 것 같았어요. 그 시기에 남편을 만났고 남편이 그녀에게 큰 도움을 줬던 것 같았습니다. 어떤 도움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편지의 내용으로 봐서는 정신적인 지지는 물론이고 경제적인 도움도 있었던 것 같았어요. 오빠가 보내준 돈으로 치료를 계속할 수 있었어요. 오빠 덕분에 수술을 받을 수 있었어요. 같은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이 여자에게 돈까지 보냈다니. 그것도 제 몰래.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몇 년 전 남편이 적금을 깨야 한다고 했던 일이요. 그때 남편은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돈이 좀 필요하다고 했었어요. 저는 의심 없이 동의했고 남편은 2천만 원쯤 되는 적금을 해지했습니다. 설마 그 돈을 이 여자한테 준 건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더 컸습니다. 35년 동안 남편을 믿었는데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남편이 곧 돌아올 시간이었어요. 저는 서둘러 편지들을 다시 봉투에 넣고 책장 뒤에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세수를 하고 부엌으로 갔어요.
울어서 눈이 퉁퉁 부은 걸 남편이 알아챌까봐 찬물로 여러 번 눈을 씻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왔을 때 저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남편을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아는 그 사람이 맞나? 35년을 함께 산 남편이 이렇게 낯설게 느껴질 수가 있나? 점심을 준비하면서 저는 넌지시 물어봤어요. 여보, 요즘 돈 쓸 일 있어? 남편은 아니, 별로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남편은 분명 그 여자를 위해 돈을 쓰고 있었을 텐데. 그날 오후 남편이 또 외출을 한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저도 용기를 냈습니다. 어디 가는데?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남편은 잠깐 당황하는 것 같더니 동네 친구 만나러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더 물었어요. 무슨 친구? 남편은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남편에게 고등학교 동창 중에 연락하고 지내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걸. 남편은 워낙 친구가 적은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외출한 후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남편을 미행하기로 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남편을 미행한다니 스스로도 우스웠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남편이 나간 지 10분쯤 후에 저도 집을 나섰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걸어서 가고 있었어요. 저는 충분한 거리를 두고 뒤를 따라갔습니다.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들키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도 있었고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동네를 벗어나 버스를 탔어요. 저도 서둘러 같은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고 저는 앞쪽에 앉아서 모자를 눌렀었어요. 들키지 않으려고요. 버스는 시내를 지나 한적한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요? 남편이 내린다는 벨을 눌렀어요. 저도 재빨리 내릴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이 내리고 저도 한 정거장 뒤에서 내렸어요. 남편은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거리를 두고 따라갔어요. 주택가의 좁은 골목이었어요. 남편은 한 집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작은 단독주택이었어요. 남편이 초인종을 눌렀고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을 죽였어요. 문을 연 사람은 수첩 사진에서 봤던 그 여자, 미선이었습니다. 여자는 환하게 웃으면서 남편을 맞이했어요. 오빠 왔어요? 그 목소리가 제가 있는 곳까지 들렸습니다. 남편이 집 안으로 들어가고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정말이었어요. 남편이 정말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집 근처 벤치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남편이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더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얼마나 오래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고 기다렸어요. 해가 기울 무렵 드디어 집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가 함께 나왔어요. 둘은 현관 앞에서 한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멀리서라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둘 다 편안한 표정이었어요.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그 여자가 남편의 팔을 잡으며 뭔가 말했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저한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부드러운 표정이었거든요. 남편이 집을 나와 골목을 걸어 나왔어요. 저는 황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남편이 지나간 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걸을 힘이 없었습니다. 모든 게 믿기지 않았어요.
어둑어둑해지고 나서야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이미 집에 와 있었어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어디 갔다 와? 라고 물었어요. 저는 마트 좀 갔다 왔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남편도 저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녁을 준비하면서 눈물이 계속 흘러나왔어요.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면서 제가 우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저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오늘 동창 만나서 뭐 했어? 남편은 밥 먹고 커피 마셨어라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동창 만났어?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왜 그래? 평온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여보, 나한테 숨기는 거 없어? 남편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무슨 소리야? 그는 태연한 척했지만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미선이가 누구야? 그 말이 나오자마자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수저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실의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어요. 어떻게?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서재 서랍에서 수첩 봤어. 편지들도 다 봤어. 그리고 오늘 당신 뒤를 따라갔어. 당신이 그 여자 집에 들어가는 거 다 봤다고.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변명이든 사과든 뭔가 말을 해주기를 바랐어요. 미안해. 남편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안하다고? 그게 다야? 10년이야, 10년. 당신 10년 동안 그 여자를 만났잖아.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설명할게. 들어줘. 제발. 남편이 애원하듯 말했어요. 저는 팔짱을 끼고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좋아. 말해봐. 어떤 핑계를 대는지 들어보자고. 저는 쏘아붙이듯 말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미선이는 내 여동생이야.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여동생? 남편에게 여동생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외동아들이라고 했었어요. 결혼 전부터 그렇게 알고 있었고 35년 동안 한 번도 여동생 얘기를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 외동아들이잖아. 제가 말했어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한테 여동생이 있어. 5살 어린 여동생.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말을 안 한 거야? 결혼할 때도 결혼하고 나서도 왜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어? 남편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말하기 힘든 사연이 있어. 우리 가족의 비밀이었어.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미선이는 내 친여동생이 아니야.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의 혼외 자식이야.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남편의 아버지, 그러니까 제 시아버지의 혼외 자식이라니. 시아버지는 제가 결혼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한 번도 뵌 적이 없었습니다. 사진으로만 봤죠. 엄격하고 카리스마 있어 보이는 분이셨어요. 남편이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20살 때였어. 어느 날 아버지가 나를 불러서 말씀하셨어. 당신께 딸이 하나 더 있다고.
다른 여자한테서 낳은 아이라고. 그때 미선이는 겨우 5살이었어. 아버지는 그 여자와 몇 년간 관계를 유지했대. 그러다 미선이가 태어났고, 하지만 아버지는 그 여자와 결혼할 수 없었어. 이미 우리 어머니와 가정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여자는 혼자서 미선이를 키웠대. 저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내가 20살 되던 해 미선이 엄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갑자기. 그래서 미선이는 갈 곳이 없어진 거야. 친척도 없고 아무도 없었어. 아버지는 미선이를 데려올 수도 없었어.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면 가정이 깨질 테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나한테 부탁하셨어. 미선이를 돌봐달라고. 어머니 몰래, 가족들 몰래 미선이를 돌봐달라고. 아버지는 돈을 대주셨고 나는 미선이를 고아원에 보내는 대신 지인의 도움을 받아 위탁 가정에 보냈어.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럼 그때부터 지금까지 당신이 그 아이를 돌봐온 거야?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미선이를 보러 갔어. 위탁 가정에서 잘 지내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사주고. 미선이한테는 내가 오빠라고 했어. 진짜 오빠라고. 미선이가 20살이 됐을 때 위탁 가정을 나와서 혼자 살기 시작했어. 나는 계속 돈을 보내줬고 가끔 만나서 밥도 사주고 그랬어. 그런데 남편의 목소리가 더 떨렸어요. 10년 전에 미선이가 큰 병에 걸렸어. 암이었어.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편지에서 봤던 병원 이야기가 이거였구나. 의사가 말하길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고 했어. 몇 천만 원이. 미선이는 돈이 없었어. 보험도 제대로 안 들어 있었고 나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 피는 못 속인다고 미선이가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 그래서 당신이 적금을 깬 거야? 제가 물었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당신한테 말했어야 했는데 말을 못했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 30년 넘게 숨겨온 비밀을 갑자기 말할 수가 없었어.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분노도 있었고 배신감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럼 왜 결혼할 때 말을 안 한 거야?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말했어야지. 당신한테 그런 사연이 있다는 걸 내가 알았어야 하는 거 아니야? 제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괴로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는 말하면 당신이 결혼을 안 할까봐 두려웠어. 그리고 아버지한테 약속했어.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어머니가 아시면 충격받으실까봐.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미선이 존재를 몰랐어. 그게 아버지의 유언이기도 했어. 어머니가 평생 모르고 가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나도 계속 숨길 수밖에 없었어. 당신한테도 은지한테도. 저는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35년 동안 남편 옆에서 살면서 이런 큰 비밀이 있었다니. 그럼 지금은? 미선 씨는 지금 어떻게 지내는데? 다행히 수술은 잘 됐어. 지금은 건강해. 혼자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 꽃집이야. 미선이가 꽃을 좋아해서 내가 돈을 좀 보태줘서 가게를 차렸어. 5년 전쯤에. 그리고 내가 자주 만나는 이유는 남편이 말을 이었어요. 미선이가 여전히 외로워하거든. 친구도 많지 않고 가족이라고는 나밖에 없어. 그래서 자주 만나서 밥도 같이 먹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래. 미선이한테 나는 유일한 가족이야. 저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상황이 이해는 됐지만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35년 동안 속았다는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나도 확인하고 싶어. 제가 말했습니다. 미선 씨를 직접 만나보고 싶어. 정말 당신 말이 맞는지 확인해야겠어.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알았어. 미선이한테 얘기해 볼게. 만나자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여동생이 맞을까? 혹시 남편이 저를 속이는 건 아닐까? 온갖 의심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미선이한테 연락했어. 다음 주 화요일에 만나자고 했어.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어디서 만나는데? 미선이네 꽃집에서 만나면 어떨까? 거기가 미선이한테는 제일 편한 곳이거든.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좋아.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 동안 저와 남편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평소처럼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은 침대에서 잤지만 마음의 거리는 멀어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일주일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미선이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어떤 질문을 해야 할까? 그리고 만약 남편 말이 진짜라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한편으로는 딸 은지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나 고민도 됐어요. 은지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는 거 아닐까? 하지만 전화로 이런 얘기를 하기엔 너무 충격적일 것 같아서 망설여졌습니다. 직접 만나서 얘기해야 할 것 같았어요. 화요일이 됐습니다. 남편과 저는 차를 타고 미선이네 꽃집으로 향했어요. 꽃집은 조용한 주택가 골목에 있었습니다. 작지만 아담하고 예쁜 가게였어요. 유리창 너머로 형형색색의 꽃들이 보였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은은한 꽃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어서 오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난번 남편네 집에서 봤던 그 여자, 미선이었어요. 미선이는 저를 보자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남편한테 제가 온다는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미선이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 단정한 인상에 조용해 보이는 성격. 그녀의 눈에서 불안함이 보였습니다. 앉으세요. 미선이가 가게 안쪽 테이블을 가리켰어요. 작은 원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는 셋이 둘러앉았어요.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결국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선아, 얘기해. 처음부터. 미선이는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빠 가정에 이런 파장을 일으킬 줄 몰랐어요. 저는 5살 때 엄마를 잃었어요. 교통사고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빠가 누군지 몰랐어요. 엄마는 아빠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셨거든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준호 오빠가 찾아왔어요. 미선이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오빠는 저한테 말했어요. 자기가 제 오빠라고, 앞으로 저를 돌봐줄 거라고.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갑자기 나타난 오빠라니. 하지만 오빠가 따뜻하게 대해줬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꼭 찾아와서 안아주고,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저한테는 오빠가 세상에서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미선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위탁 가정생활은 힘들었어요. 따뜻한 곳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오빠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오빠가 오는 날만 기다렸어요. 저는 미선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 한편이 아팠어요.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고 혼자가 된 아이. 그 아이에게 남편은 구원자였을 거예요. 20살이 됐을 때
저는 독립했어요. 오빠가 도와줬어요. 작은 원룸을 얻어주고 생활비도 보내줬어요. 저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모았어요. 언젠가 제 가게를 갖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미선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5살 때 암 진단을 받았어요. 자궁암이었어요. 의사가 말하길 수술을 해야 한다고, 안 하면 위험하다고 했어요. 저는 돈이 없었어요. 수술비가 몇 천만 원이나 됐거든요. 절망적이었어요. 죽는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오빠가 돈을 마련해 줬어요. 미선이가 남편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가 없었으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 진짜로. 오빠는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미선이가 흐느꼈습니다. 저는 복잡한 심경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꾸며낸 이야기 같지 않았어요. 그럼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누구였어요? 당신은 언제 알게 됐어요? 미선이가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20살이 되기 전까지 몰랐어요. 오빠가 제 진짜 오빠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저를 돌봐주는 착한 오빠인 줄만 알았어요. 20살 생일날 오빠가 진실을 말해줬어요. 우리 아버지가 같다고. 우리는 이복남매라고. 그때 처음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였는지, 왜 제가 아버지 없이 자랐는지. 오빠는 아버지 사진도 보여줬어요. 아버지는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대요. 저는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자랐어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저는 시아버지를 떠올렸어요. 사진으로만 봤던 엄한 인상의 그분에게 이런 비밀이 있었다니. 저는 오빠한테 말했어요. 가족들한테 제 존재를 알리고 싶다고. 형님도 만나고 싶고 조카도 만나고 싶다고. 미선이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안 된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충격받으실 거라고, 가족들이 힘들어할 거라고. 저는 이해했어요. 제가 나타나면 가족들이 힘들어질 거라는 걸. 그래서 계속 숨어 지냈어요. 그림자처럼. 오빠만 알고 오빠하고만 만났어요. 하지만 외로웠어요. 미선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말 외로웠어요. 명절 때면 다른 사람들은 가족들과 모이는데 저는 혼자였어요. 생일 때도 혼자, 크리스마스 때도 혼자. 오빠가 가끔 와줬지만 오빠도 가족이 있잖아요. 오래 있을 수 없었어요. 저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미선이의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어요. 남편이 나한테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배신감이 여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우리 남편한테 무엇을 바라는 거죠? 계속 이렇게 숨어서 만나길 원하는 건가요? 미선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저는 그냥 오빠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오빠가 형님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보여요. 제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숨기고. 그게 너무 미안해요. 사실 저는 오빠한테 말했어요. 이제 그만 만나자고. 제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고. 하지만 오빠가 안 된다고 했어요. 저를 혼자 두면 마음이 안 놓인다고. 남편이 미선이의 손을 잡았어요. 미선아, 넌 내 동생이야. 내가 널 어떻게 혼자 두겠어.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줄 사람은 나밖에 없잖아.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마음이 더 복잡해졌어요. 남편의 마음은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나는 어떡하라는 거죠? 35년 동안 속고 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알겠어요. 저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저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미선이가 놀라서 저를 바라봤어요. 형님 저는 정말 오빠 가정을 망치고 싶지 않아요.
믿어주세요. 알아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은 아니에요. 당신은 피해자니까. 하지만 저도 피해자예요. 저도 상처받았어요. 저는 가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편이 뒤따라 나왔어요. 여보, 기다려. 우리는 차에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가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각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방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남편을 용서해야 할까? 미선이를 받아들여야 할까? 은지한테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와 남편은 여전히 어색한 관계였어요. 같은 집에서 살지만 서로 말을 아꼈습니다. 필요한 말만 했어요. 어느 날 저녁 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남편이 문을 열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은지야. 딸 은지가 서 있었어요. 엄마, 아빠, 안녕하세요. 은지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어머, 은지야. 갑자기 웬일이야?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회사에서 며칠 휴가 나와서요. 엄마, 아빠 보고 싶어서 왔어요. 은지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당황했어요. 은지한테 아직 미선이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은지가 이것저것 이야기했어요. 회사 얘기, 친구들 얘기. 저와 남편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아빠, 왜 그러세요? 둘이 싸우셨어요? 은지가 예리하게 눈치챘어요.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제가 얼버무렸습니다. 아니에요. 뭔가 이상해요. 분위기가 평소랑 달라요. 은지가 우리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은지야, 사실은. 여보. 제가 남편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계속 말했어요. 은지야,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남편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은지가 긴장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어요. 무슨 얘기인데요? 뭔가 심각한 거예요?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눈빛으로 지금 말하는 게 맞을까? 라고 물었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은지도 알아야 할 때라는 뜻이었어요. 은지야, 식탁에 앉아. 남편이 말했습니다. 차분하게 들어야 해. 은지가 불안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았어요. 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은지 옆에 앉아서 딸의 손을 잡았어요. 아빠한테 동생이 있어.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은지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빠 동생이요? 작은아버지 말고 또 있어요? 아니야. 여동생이야. 너한테는 고모가 되는 사람이지. 남편이 설명했습니다. 은지의 눈이 커졌어요. 고모요? 제가 모르는 고모가 있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남편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할아버지의 과거, 미선이의 엄마 미선이의 탄생,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 미선이를 돌봐온 이야기까지. 은지는 입을 벌린 채 아빠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그럼?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바람을 피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분이 태어난 거고요? 그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는 없어.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아빠도 자세한 사정은 몰라.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얘기를 하지 않으셨거든. 그런데 왜 지금까지 숨기신 거예요? 은지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엄마는 언제 알게 되신 거예요? 얼마 전에 알았어. 제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최근에 알게 됐어. 35년 결혼 생활 동안 몰랐던 거야.
은지의 얼굴에 충격이 역력했어요. 그럼 아빠는 결혼하시고도 계속 그분을 만나신 거예요? 엄마한테 말도 안 하시고요? 미안하다, 은지야.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가 잘못했어. 하지만 미선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 그 아이는 그저 태어난 것뿐이야. 아빠는 그 아이를 버릴 수가 없었어. 은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아빠가 착하신 건 알아요. 동생을 돌봐주신 건 잘하신 일이에요. 하지만 엄마는요? 엄마 마음은 생각하셨어요? 남편이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지야,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은지가 소리쳤어요.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요? 35년 동안 속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은지가 일어서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을 쾅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와 남편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내가 가볼게. 제가 일어서서 은지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노크했어요. 은지야, 엄마야. 문 열어줘.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은지는 침대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 옆에 앉아서 등을 쓰다듬었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은지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괜찮지는 않아. 제가 대답했어요. 상처받았어. 배신감도 느꼈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해하게 됐어. 아빠 입장도, 미선이 입장도. 미선이요? 은지가 고개를 들었어요. 응, 그 아이 이름이 미선이야. 너보다 10살 정도 많을 거야. 제가 설명했습니다. 착한 아이더라. 자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힘들어하는 게 미안하대. 만나보셨어요? 은지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응, 며칠 전에 만났어. 아빠랑 같이. 저는 그날의 일을 은지에게 들려줬어요. 미선이의 이야기, 그녀의 외로움, 그녀의 고마움. 은지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럼 그분은 나쁜 사람이 아니네요. 나쁜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은지야. 제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아빠도, 미선이도. 다들 각자의 사정이 있었던 거야. 다만 상황이 복잡했을 뿐이지. 은지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물었어요. 엄마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빠를 용서하실 거예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솔직히 아직 확실한 답을 내리지 못했거든요. 잘 모르겠어.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이혼하려는 건 아니야. 왜요? 은지가 물었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았어. 그 시간이 다 거짓은 아니었어. 아빠는 나한테 좋은 남편이었어. 미선이 일만 빼고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봤어. 만약 내가 아빠 입장이었다면, 어린 이복 동생이 엄마 없이 혼자 자라고 있다면, 나도 돌봐줬을 것 같아. 외면할 수가 없었을 거야.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혈육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엄마는 아빠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시간이 걸리겠지만 제가 은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은지가 저를 안아줬어요. 따뜻한 딸의 품에서 저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우리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지야, 괜찮니? 은지가 아빠한테 다가갔어요. 아빠, 화는 나요. 엄마한테 거짓말하신 거. 하지만 이해는 해요. 아빠도 힘드셨을 거예요.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다, 은지야. 대신 조건이 있어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비밀 없이 살아요. 그리고 그 고모, 미선이라고 하셨죠? 저도 만나보고 싶어요. 남편과 제가 동시에 은지를 바라봤어요. 정말?
제가 물었습니다. 네, 제 고모니까요. 피는 물보다 진하잖아요. 제가 모르는 가족이 있다는 게 이상하지만 그래도 가족이면 만나봐야죠. 은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딸이 자랑스러웠어요. 이렇게 성숙하게 생각할 수 있다니. 남편도 감격한 표정이었습니다. 고맙다, 은지야. 정말 고맙다. 남편이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주말이 됐습니다. 우리는 미선이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은지가 만나고 싶다고 했으니까요. 미선이는 긴장한 표정으로 우리 집에 왔습니다. 손에는 예쁜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역시 꽃집 주인답게 센스가 있더군요. 안녕하세요. 미선이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제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들어오세요. 거실에는 은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선이와 은지가 서로를 마주봤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은지예요. 은지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선이에요. 미선이가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았을 때 뭔가 특별한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식탁에 앉았어요. 제가 준비한 음식들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부드러워졌어요. 고모, 꽃집 운영하시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은지가 물었습니다. 힘들 때도 있지만 좋아하는 일이라 행복해요. 미선이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꽃들이 참 예쁘잖아요. 매일 예쁜 걸 보면서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저도 꽃 좋아해요. 다음에 꽃집 구경 가도 될까요? 은지가 밝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언제든 환영이에요. 미선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이게 맞는 걸까? 이렇게 평화로워도 되는 걸까?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우리는 거실에서 차를 마셨어요. 미선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님, 정말 감사해요. 저를 이렇게 받아주셔서. 받아준 게 아니에요. 제가 대답했어요. 당신은 우리 가족이니까요. 가족은 함께 있어야죠. 미선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평생 가족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오빠만 있었죠. 그런데 이제 조카도 생기고 형님도 계시고 꿈만 같아요. 고모, 울지 마세요. 은지가 미선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날 저녁 미선이가 돌아간 후 우리 세 식구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여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고마워. 미선이를 받아줘서. 고마워할 건 없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다만 시간이 필요해요. 아직도 마음 한구석이 아프거든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천천히 가자. 나도 너한테 평생 미안할 거야. 아빠, 엄마. 은지가 우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미선 고모 정말 좋은 분 같아요. 힘들게 사셨을 텐데 밝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래, 미선이는 착한 아이야. 남편이 말했습니다. 힘든 환경에서 자랐는데도 삐뚤어지지 않고 바르게 자랐어.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이 복잡한 상황이 언젠가는 정리될까요? 우리는 정말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산책을 나갔어요. 머리를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공원을 걷다가 벤치에 앉았어요. 아침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사람들이 운동하는 평화로운 아침이었어요. 내가 정말로 미선이를 받아들인 걸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아니면 그냥 좋은 사람인 척 하는 걸까?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복잡했어요. 남편을 용서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미선이는 정말 잘못이 없었어요. 그 아이는 그저 태어났을 뿐이에요. 그때 누군가 옆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미선이었어요. 형님, 여기 계셨네요. 미선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집에서 나오시는 걸 봤어요. 괜찮으시냐고 여쭤보고 싶었어요. 미선아, 어떻게 여기까지?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저도 이 공원에 자주 와요. 집이 가까워서요. 미선이가 설명했습니다. 형님 집 근처에 제 원룸이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저는 놀랐어요. 미선이가 이렇게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다니. 남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형님, 제가 사과드리고 싶어요. 미선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제 존재 때문에 형님이 힘드신 거 알아요. 제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런 말하지 마. 제가 미선이의 말을 막았습니다. 너는 잘못이 없어. 태어난 것 자체가 잘못일 수는 없어. 하지만 미선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선아, 제가 미선이를 바라봤어요. 솔직히 말할게. 나는 아직도 힘들어. 35년을 모르고 살았다는 게 억울하고 배신감도 느껴. 하지만 너를 미워하지는 않아. 정말요? 미선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응. 어제 너를 보면서 느꼈어. 너는 정말 외롭게 살았구나. 엄마도 없고 오빠는 가정이 있으니 자주 볼 수도 없고 그런 내가 불쌍하더라.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미선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형님, 울지 마. 이제 우리가 있잖아. 내 오빠도 은지도 나도. 저는 미선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가족이 생긴 거야. 저는 형님 같은 분이 제 엄마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미선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오빠가 형님 얘기를 할 때마다 부러웠어요. 저도 그런 엄마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요. 제 가슴이 아렸어요. 이 아이는 평생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했구나. 남편이 미선이를 돌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미선아, 이제부터라도 우리 가족이 되자. 제가 말했습니다. 내 오빠 아내로서가 아니라 진짜 식구로. 정말 그래도 될까요? 미선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야. 쉽지는 않을 거야. 나도 시간이 필요하고 너도 적응해야 하고. 하지만 노력하면 할 수 있어. 제가 미선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선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그 손이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미선이의 손을 감싸줬어요. 고맙습니다, 형님. 정말 감사해요. 미선이가 계속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말없이 아침 햇살을 받으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왔어? 걱정했잖아. 남편이 말했습니다. 산책하다가 미선이를 만났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미선이를? 남편이 놀랐어요. 우연히? 응, 걔가 우리 집 근처에 산대. 알고 있었어?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이 머리를 극적였어요. 응, 알고 있었어. 가까운 데 살면 가끔 보러 가기 편하잖아. 그렇구나. 저는 더 이상 따지지 않았습니다. 미선이랑 좀 얘기했어. 괜찮은 아이더라. 정말? 남편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럼 너도 이제 완전히 괜찮아진 건 아니야. 제가 남편의 말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노력하려고 해. 미선이를 받아들이려고.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대신 조건이 있어. 제가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비밀을 만들지 마. 무슨 일이 있어도 나한테 말해. 약속해. 약속해. 절대로 비밀 안 만들어. 남편이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미선이한테 용돈 줄 때 내 통장에서 주자. 내 돈으로 몰래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돈으로 당당하게 주는 거야. 제가 덧붙였습니다. 남편이 눈을 크게 떴어요. 정말? 내가 그래도 돼? 가족이면 당연한 거잖아. 은지한테 용돈 주듯이 미선이한테도 주는 거지. 제가 말했습니다. 다만 액수는 내가 정할 거야. 남편이 웃었어요. 그래, 알았어. 내가 정해. 저는 남편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과의 35년이 다 거짓은 아니었어요. 좋은 순간도 많았고 사랑도 있었어요. 미선이 일만 빼면 괜찮은 남편이었죠. 그리고 이제는 미선이마저도 우리 가족이 되는 거예요. 복잡하고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미선이를 만났어요. 때로는 우리 집에서, 때로는 미선이의 꽃집에서. 은지는 미선이와 금방 친해졌어요. 두 사람은 나이 차이가 있었지만 잘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은지는 자주 미선이의 꽃집에 들러서 도와주기도 했어요. 엄마, 미선 고모 정말 손재주가 좋으세요. 은지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꽃다발 만드는 거 보면 예술이에요. 그래, 다행이네.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도 한번 배워보세요. 미선 고모가 가르쳐 준대요. 은지가 제안했습니다. 나를? 제가 놀랐어요. 네, 엄마도 취미 있으면 좋잖아요. 요즘 집에만 계시는 것 같아서 걱정됐어요. 은지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전업주부로 살아왔는데 이제 딸도 다 크고 남편도 바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알았어. 한번 배워볼게. 제가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 저는 미선이의 꽃집을 찾아갔어요. 미선이는 깜짝 놀라면서도 반가워했습니다. 형님, 어서 오세요. 미선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지가 너한테 배우라고 하더라. 시간 괜찮아?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미선이가 신이 나서 대답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꽃집에 갔어요. 미선이는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었습니다. 친절하고 인내심 있게 가르쳐 줬어요. 꽃을 다루면서 저는 마음이 편해지는 걸 느꼈어요. 예쁜 꽃들을 만지고 향기를 맡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게 즐거웠습니다. 형님, 손재주가 좋으세요. 미선이가 칭찬했습니다. 처음 하시는데 벌써 이렇게 예쁘게 만드시다니. 내가 잘 가르쳐줘서 그래.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선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이 아이를 더 알게 됐어요. 미선이는 정말 성실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꽃시장에 가고 밤늦게까지 주문을 받고 쉴 틈이 없었어요. 미선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어느 날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형님. 제 가게니까 열심히 해야죠. 미선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직원을 한 명 더 뽑는 게 어때? 내가 너무 힘들어 보여. 제가 제안했습니다. 직원 월급까지 내기는 아직 힘들어요. 미선이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도와줄게. 일주일에 몇 번 와서 일 거들어 줄 수 있어. 제가 말했습니다. 형님이요? 안 돼요. 어떻게 형님한테 일을 시켜요? 미선이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일이 아니라 취미야. 나도 심심한데 여기서 시간 보내면 좋을 것 같아. 제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미선이가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물론이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제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일주일에 3번씩 꽃집에 나가게 됐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손님들을 응대하고 꽃다발을 만들고 미선이와 수다를 떨면서 시간이 금방 갔어요. 남편은 제가 꽃집에서 일하는 걸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재미있어. 미선이도 많이 편해 보이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돈으로 도와주는 것보다 내가 직접 도와주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이렇게까지 해줄 줄 몰랐어. 나도 몰랐어.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나쁘지 않더라.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미선이는 완전히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됐어요.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명절 준비를 하면서 저는 고민이 생겼어요. 미선이도 우리 집에 오라고 해야 할까요? 여보, 추석에 미선이도 부를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놀라며 저를 봤어요. 정말? 괜찮겠어? 우리 가족이잖아. 혼자 있게 할 순 없지. 제가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추석 당일 미선이는 과일 바구니와 꽃다발을 들고 왔어요. 제가 차례상을 차리는 동안 미선이는 은지와 함께 음식을 나르고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차례를 지내는 시간이 됐어요. 미선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형님, 저를 해도 될까요? 미선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미선이를 보았어요. 이 아이도 남편의 피를 이어받은 자식이에요. 당연히 조상님께 절을 올릴 자격이 있었습니다. 물론이지. 넌 우리 가족이야. 제가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차례를 마치고 함께 음식을 나눠 먹었어요. 은지는 미선이 옆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고 남편은 행복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형님, 미선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뭔가 드릴 게 있어요. 미선이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열어보니 예쁜 브로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장미 모양이었는데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형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미선이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마워, 미선아. 정말 예쁘다. 형님이 예쁘셔서 더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미선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브로치를 옷에 달았어요. 거울을 보니 정말 예뻤습니다. 하지만 더 예쁜 건 미선이의 마음이었어요. 엄마, 저도 하나 만들어줘요. 은지가 미선이에게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언니 것도 만들어줄게. 미선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가족이란 피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함께 보낸 시간, 나눈 마음, 쌓아온 추억이 진짜 가족을 만든다는 것을. 그날 밤 남편과 둘이 앉아 있었어요. 은지와 미선이는 은지 방에서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여보, 고마워. 남편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줄 줄 몰랐어. 나도 몰랐어.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 배신감에 너를 미워하기도 했고. 알아. 내가 잘못했어.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미선이를 알아가면서 생각이 바뀌었어.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 잘못이 없더라. 오히려 피해자야. 엄마도 없이 힘들게 자랐잖아.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미선이는 정말 착한 아이야. 평생 나한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우리가 있으니까. 제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만 하나만 약속해줘. 뭔데? 남편이 물었습니다. 다시는 비밀을 만들지 마. 무슨 일이 있어도 나한테 말해줘. 제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약속해. 절대로 비밀 안 만들어.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35년 만에 진짜로 통한 기분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미선이의 꽃집은 제법 잘 되고 있었어요. 제가 도와주면서 단골 손님도 많이 생겼고 미선이의 실력도 더 좋아졌습니다. 어느 날 미선이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형님, 제가 고민이 있어요. 미선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고민인데? 제가 물었습니다. 저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미선이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정말 축하해. 제가 반가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미선이가 말을 망설였어요. 왜? 무슨 문제라도 있어?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분이 제 가족을 만나고 싶대요. 근데 제가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선이가 고민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냥 오빠, 형수, 조카라고 소개하면 되지.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래도 될까요? 미선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야. 넌 우리 가족이야. 제가 미선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분도 같이 초대해. 우리 집에서 식사하자. 미선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형님, 정말 감사해요. 일주일 후 미선이는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30 중반의 건실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직업은 학교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우라고 합니다. 그 남자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선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제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저는 진우 씨를 관찰했어요. 미선이를 대하는 태도가 정말 따뜻했습니다. 미선이도 진우 씨와 함께 있을 때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진우 씨, 우리 미선이 잘 부탁드려요. 남편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우 씨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진우 씨가 자리를 뜬 후 미선이가 제게 다가왔어요. 형님, 어떠세요? 괜찮은 사람 같죠? 미선이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응, 아주 좋아 보여. 너를 소중히 대하는 게 느껴져.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다행이다. 미선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미선아, 행복해야 해. 내가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게 내 기쁨이야. 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미선이가 제게 안겼어요. 형님, 사랑해요. 저도 미선이를 꽉 안아줬습니다. 나도 사랑해, 미선아. 그날 밤 남편과 저는 오랜만에 산책을 나갔어요. 여보, 미선이가 이제 정말 행복한 것 같아.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래, 좋은 사람 만났더라. 제가 대답했습니다. 다 내 덕분이야.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미선이가 원래 착한 아이잖아.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받아주지 않았으면 미선이는 평생 외로웠을 거야. 남편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진우 씨한테도 당당하게 가족을 소개할 수 없었을 거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여보, 나한테 고마워하지 마. 제가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선택한 일이야. 미선이를 받아들인 건 내 결정이었어. 그래도 고마워. 남편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걸었어요. 달빛이 환하게 비치는 밤이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정말 괜찮아. 제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진짜로 미선이가 가족처럼 느껴져.
정말?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정말이야. 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선이는 우리 딸이야. 은지처럼. 남편이 멈춰서서 저를 안았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도 남편을 안았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사람. 배신도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 여보, 우리 잘 살자.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 잘 살자. 우리 5식구.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5식구. 남편, 저, 은지, 그리고 미선이와 언젠가 미선이가 낳을 아이들까지.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거예요. 2년 후, 미선이는 진우 씨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신부 어머니 자리에 앉았어요. 미선이가 원한 일이었습니다. 형님, 제 엄마 자리에 앉아주세요. 미선이가 간곡하게 부탁했을 때 저는 망설였어요. 미선아, 그건. 제가 말을 흐렸습니다. 형님이 제 진짜 엄마예요.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분은 형님이에요. 미선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결국 저는 신부 어머니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선이가 입장할 때 남편과 함께 미선이의 팔을 잡고 걸었어요. 버질로드를 걷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에서 미선이가 감사 인사를 했어요. 저는 오랫동안 외롭게 살았습니다. 미선이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형님을 만나고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눈물을 훔치며 미선이에게 미소를 보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미선이가 저를 꽉 안았어요. 형님,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미선이가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나도 사랑해, 미선아. 행복하게 살아. 제가 미선이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미선이가 결혼하고 6개월 후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미선이가 임신을 한 겁니다. 형님, 저 엄마 될 거예요. 미선이가 전화로 소리쳤습니다. 정말? 축하해. 제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형님이 할머니가 되시는 거예요. 미선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 단어가 낯설면서도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미선이의 임신 기간 동안 저는 미선이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산부인과에도 같이 가고 태교에 좋은 음식도 만들어줬어요. 어느 날 미선이가 초음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형님, 제 아기예요. 건강하대요. 미선이가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초음파 사진 속 작은 생명을 보며 저는 뭉클했어요. 이 아이는 저의 손주가 되는 거예요. 이름은 뭐로 지을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아들이면 지훈이, 딸이면 지아로 지으려고요. 미선이가 대답했습니다. 예쁜 이름이다.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아기 낳으면 형님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미선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봐줄게. 제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선이는 건강한 딸을 낳았습니다. 지아라는 이름을 가진 예쁜 아기였어요. 병원에서 처음 지아를 본 순간 제 마음이 사르르 녹았습니다. 작고 연약한 생명. 저의 손주. 형님, 안아보세요. 미선이가 지아를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지아를 안았어요. 지아는 작은 손으로 제 손가락을 꽉 잡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완성된 기분이었어요. 예쁘다, 우리 지아. 제가 속삭였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지아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우리 손녀가 이렇게 예쁠 수가. 은지는 이모가 된 기쁨에 들떠 있었습니다. 엄마, 지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은지가 신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정말 귀엽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미선이가 병원에서 퇴원한 후 저는 일주일에 4번씩 미선이 집에 가서 지아를 돌봐줬어요. 목욕도 시키고 분유도 먹이고 기저귀도 갈아줬습니다. 진우 씨가 고마워하며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안 계시면 저희가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선이는 제가 지아를 돌보는 모습을 보며 자주 눈물을 흘렸어요. 형님, 저 정말 행복해요. 미선이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나도 행복해, 미선아. 제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지아가 돌이 됐습니다. 돌잔치는 작게 하기로 했지만 가족들은 모두 모였어요. 지아는 분홍색 한복을 입고 돌상 앞에 앉았습니다. 작은 손으로 돌잡이 물건들을 만지작거렸어요. 지아야, 뭘 잡을까? 은지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아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청진기를 잡았어요.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 지아 의사 되겠네. 남편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돌잔치가 끝나고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남편과 저, 은지, 미선이와 진우 씨, 그리고 지아까지 7명의 가족. 사진사가 말했습니다. 자, 다 같이 웃으세요. 하나, 둘, 셋. 우리는 환하게 웃었어요. 진짜 가족처럼. 아니, 우리는 진짜 가족이었으니까. 사진을 받아본 날, 저는 한참을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우리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여보, 이 사진 거실에 걸자. 제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남편이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사진을 크게 확대해서 거실벽에 걸었어요. 집에 올 때마다 그 사진을 보며 웃었습니다. 지아가 3살이 되던 해 미선이가 또 임신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었어요. 형님, 이번에는 지훈이를 만나게 될 거예요. 미선이가 행복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지훈이 기다려진다. 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지훈이가 태어났을 때도 저는 미선이를 도와줬어요. 지아 때보다 더 익숙하게 아기를 돌볼 수 있었습니다. 지아는 동생을 보고 신기해했어요. 할머니, 이게 내 동생이야? 지아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지아 동생이야. 지훈이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귀엽다. 지아가 지훈이의 볼을 살짝 쓰다듬었습니다. 지아가 저를 할머니라고 부르는 게 자연스러웠어요. 미선이도 진우 씨도 그리고 저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은지가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엄마, 아빠, 저도 결혼해요. 은지가 밝게 말했습니다. 정말? 누구랑? 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회사 동료예요. 진수 오빠라고 좋은 사람이에요. 은지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은지도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2딸의 결혼식을 다 올리게 된 거예요. 은지의 결혼 준비를 하면서 미선이가 많이 도와줬어요. 드레스 고르는 것부터 하객 명단 정리까지 언니처럼 챙겨줬습니다. 언니 고마워. 은지가 미선이에게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동생인데. 미선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은지의 결혼식 날 미선이는 지아와 지훈이를 데리고 왔어요. 지아는 예쁜 드레스를 입고 꽃을 뿌리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모 예뻐요. 지아가 은지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지아도 예뻐. 은지가 지아를 안아 올렸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가족끼리 모였어요. 이제 우리 가족은 더 커졌습니다. 은지의 남편 진수 씨까지 합쳐서 8명. 이제 정말 대가족이네. 남편이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좋은 일이지.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5년이 더 지났습니다.
저와 남편은 이제 60 중반이 됐어요. 은지도 아이를 낳아서 이제 저에게는 손주가 셋이 됐습니다. 주말이면 온 가족이 모였어요. 미선이네 가족, 은지네 가족, 그리고 저와 남편. 총 11명의 대가족. 아이들은 마당에서 뛰어놀고 미선이와 은지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사위들은 남편과 함께 고기를 굽습니다. 여보, 우리 복 많지? 제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정말 복 많아.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마당을 바라봤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 딸들의 수다 소리, 사위들의 대화 소리. 모든 게 행복했습니다. 엄마, 지아가 달려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왜 우리 지아?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지아가 크게 소리쳤습니다. 제 가슴이 벅찼어요. 할머니도 지아 사랑해. 지훈이와 은지의 아들 민준이도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저희도 사랑해요. 아이들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꽉 안았어요.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떠나고 남편과 둘이 앉아 있었어요. 여보, 후회 안 해?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뭘? 제가 되물었습니다. 미선이를 받아준 것.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 오히려 잘한 일이야. 미선이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풍요로워졌잖아. 고마워. 평생 고마워.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고마워. 당신이 이해해줘서. 제가 남편의 손을 맞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보, 미선이가 우리 집에 왔을 때 기억나?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잊어? 그때 당신 표정이. 남편이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표정이었는데? 제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놀랐지만 동시에 따뜻했어. 당신 눈빛에서 미선이를 받아들이겠다는 결심이 보였어. 남편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를 떠올렸어요. 10년도 더 지난 일인데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그래, 그때 참 어려운 결정이었지.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해냈어.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들었어. 남편이 제 손을 더 꽉 쥐며 말했습니다. 저는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 별들처럼 우리 가족도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보, 후회 안 해?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미선이는 내 딸이야. 은지만큼이나. 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남편의 눈가에 촉촉한 기운이 맺혔어요. 그는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당신이 내 아내여서 정말 다행이야. 남편이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아는 채 한참을 있었어요.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미 하나였으니까요. 거실에서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미선이와 은지가 함께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참 복 많지? 제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세상에서 제일 복 많은 사람들이야.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어요.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다는 것을. 별빛 아래 우리 부부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이미 치유되었고 현재는 감사로 가득했으며 미래는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였습니다. 불완전했지만 아름다웠던 우리 가족의 이야기.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인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오늘도 건강하세요.